정부가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있었던 사람들 중 전액 상환자 약 257만 명이 연체 기록이 10월 30일부터 삭제됩니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 명도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전체 수혜자는 약 370만 명입니다. 신용점수는 평균적으로 개인은 약 40점, 개인 사업자는 약 31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9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3만 명은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프레오는 무려 1만 2천 가구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로 거래 가능한 물건은 단 203가구, 전체의 1.68%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집주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지만 매물이 귀한 지금은 세입자에게만 복비를 받고 집주인에게는 받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새로 개업한 중개업소는 매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거래에서 복비를 다 받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올해 들어 폐업하는 중개업소 수는 신규 개업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결혼식 축의금 5만 원이면 눈치 보인다는 얘기 사실일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결혼식장의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이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는 무려 8만 8천 원, 서울 강남 외 지역도 7만 원대입니다. 축의금 5만 원이면 식사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혼 전체 비용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평균은 2,160만 원, 수도권은 2,665만 원, 강남은 3,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두매 패키지 중에선 드레스와 메이크업 비용도 소폭 상승했고 대관료는 평균 350만 원으로 16.7% 인상됐습니다. 물가, 인건비, 자재비 전반이 오르면서 결혼식 비용도 같이 뛰는 상황. 결혼식장 업계의 현실을 알게 되니 축의금 고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앞으로는 매주 나오는 아파트 시세 정보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와 여당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없애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은 매주 아파트 매매 전세 시세를 발표해왔죠. 문제는 이 통계가 실거래가 보다 시의성은 빠르지만 정확도는 낮다는 점. 실제로 같은 단지에서도 거래가 없어 통계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실거래가와 호가가 섞여 있어서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매주 통계를 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라며 차라리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통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주간 단위 시세를 발표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인공지능 시세 기술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책 하나에 가격이 요동치는 요즘 정확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죠. 취준생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다고요? 소득도 없고 증여세 신고도 안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세청이 한강벨트 고가 주택 거래자 104명에 대해 본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구 등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 타깃인데요. 문제는 소득이 없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20, 30대 연소자들, 취업 준비 중인 20대가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아버지가 직전에 주택을 팔고 해외 주식까지 처분했다. 헌법 증여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액 전세 임차인 법인간 거래, 가장매매까지 다양한 탈루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젠 집 한 채 사는 것도 자금 출처 명확히 해야 하는 시대에 편법 증여, 가장매매, 비과세 꼼수 이젠 다 들통납니다. 요즘 금값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한 돈짜리 돌반지 하나에 무려 78만 원. 이 추세라면 100만 원 돌반지 시대에 머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올랐냐고요? 지정학적 위기, 미국 셧다운, 그리고 달러 불신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금은 더 빛납니다. 지금 금값은 온스당 3,95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만 원 수준. 올해에만 49% 급등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만간 우스당 4,000달러 돌파할 거다. 그 말은 곧 금반지가 명품백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집에 금반지 있으면 지금 가격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거 웬만한 주식보다 올랐습니다. 금값 상승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이 팔 타이밍일까요? 더 오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0만 원짜리 향수가 품절됐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명품 가방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립스틱 하나 향수 하나로 작은 사치를 즐기는 거예요. 이른바 스몰 럭셔리 에르메스 립스틱이 10만 원, 루이비통 아이섀도는 무려 36만 원. 네, 다 팔렸습니다. 크이드 킬리안 엑스닐로 향수 한 병에 40만 원 넘어도 좀 비싸면 어때요? 라는 반응. 불황이라고요. 마음의 만족은 가격표로 못 매겨요. 그게 바로 지금 럭셔리 뷰티 시장이 폭발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의 화장대에도 작은 사치 하나쯤 있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금값 진짜 미쳤습니다. 국제 시세보다 10%나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금 ETF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한 달새 3천억 원 넘게 유입되면서 수익률이 무려 20% 가까이 치솟았죠. 근데 문제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국제 금 시세로는 일제 18만 원인데 국내선 19만 9천 원, 무려 10%나 비싸요. 이게 바로 국내 금값에 거품이 낀 이유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쌀까요? 수요는 폭증했는데 공급은 느리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금 수입도, 인증도, 보관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게다가 선물 시장까지 비활성화라 괴리율 조정도 안 돼요. 결과적으로 금값은 널뛰고 한번 꺼지면 순식간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 안전자산 맞지만 지금은 정말 조심해서 투자해야 할 때 투자 전 꼭 국제 시세와 국내 시세 차이를 확인하세요. 공무원이면 철밥통이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미국 상황 보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연방정부 샷다운이 10일 넘게 이어지며 무려 4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백악관의 정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계산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맞서면서 트럼프는 아예 공무원을 해고 카드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민주당은 고의적인 혼란이라며 비난했고 심지어 공화당 일부도 이건 선 넘었다며 반발 중입니다. 현재 수십만 명이 무급휴직 중이고 군인 130만 명도 월급 못 받을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미국 공무원 사회에 닥친 초유의 위기, 이게 단순한 미국 이야기일까요? 환율 뉴스 보셨나요? 원 달러 환율이 드디어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외여행, 직구, 유학 비용 다 비싸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오른 걸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을 피하려는 심리, 즉 위험 회피 심리가 확 퍼졌거든요. 제일 먼저 타겟받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원화입니다. 원화는 안전한 돈이 아니라 위험한 돈으로 분류돼서 이런 이슈 터지면 바로 휘청휘청해요. 정부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 반 만에 구독 개입까지 나섰어요. 아 너무 오르지 마라 하며 말로 시장이 경고한 거죠. 전문가들은 연말에 환율이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왜냐? 한국 경제 체력이 약해지고 있어서요. 성장률은 낮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죠. 게다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팔고 달러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